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8 한국 침례교회 아버지 말콤 페니 오지원 지음 민경배 감수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발간사. 혹 누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연구한다면 1884년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을 찾아와 사역을 펼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조선에는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고 개화기 기독교인의 수는 적었지만 기독교가 우리 사회 근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 눈물과 피가 밑거름이 되어 한국교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수가 세계 5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은 산하의 문화유산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사업의 일환으로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 활동을 한국교회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교사 전기를 기획, 출간하였습니다. 낮은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척박했던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섬김과 나눔, 희생의 모습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도 그들을 닮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중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종교문화유산과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위원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문화유산연구소 모든 임직원, 지필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신 지필자와 감수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사가 출간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1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기념사.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와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래 시기가 비슷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역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서양의학과 근대교육을 주도했고 오늘날 사회사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자원화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으로 시작하여 이번에 두 번째 시리즈를 출간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대전, 전남 광주, 군산 등 중남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님들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근대문화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데믹을 향하는 시기에 이번 선교사 전기 시리즈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송현강 교수님, 최영근 교수님, 최상도 교수님, 이재근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고 두 번째 시리즈는 김칠성 교수님, 오지원 교수님, 황운식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이 발로 뛰면서
과거의 현장을 생생하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책상이 아닌 현장을 누비며 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선교사님들을 오늘 만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종무실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들의 기독교 정신과 업적을 발굴하고 정리해 주신 선행 연구진들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감수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써주신 한국교회 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 정찬수 법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책임 연구원과 여러 실무진 모두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2023년 1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추천사 한국침례교회 첫 선교사 말콤 C. 페닉의 인물과 선교의 실록. 오지원 박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침례교회 아버지 말콤 C. 페닉의 일대기를 연구 업적으로 내놓으셨다. 한국침례교회는 한 사람의 독립선교사 말콤 C. 페닉으로 시작하여 오늘의 거대 교회에 이른 특별한 교회이다. 그 초기의 발걸음은 그 하루하루가 피땀과 고독, 핍절과 분투, 아픔의 나날들이었다. 그만큼 견뎌내기 힘든 좌절과 실패를 겪어야 했다. 그의 선교는 한국교회의 교회 예양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 선교지 터전을 확보하기 힘들어 함경도, 충청도, 황해도, 간도 만주로 선교지를 옮기면서 혹서와 혹한, 빈핍, 고독과 싸워야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페닉은 한국 선교에서 넘어야 할 세 가지 언덕, 곧 언어의 언덕, 관습의 언덕, 사람의 언덕을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넘고 한국 근대사의 길이 남을 토착화의 거보로 비상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다. 그 기록들은 눈물 없이 읽어내려갈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그는 승리하여 한국 침례교회라는 거대 교회를 드높이 세웠다. 이런 거대 인물을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이 책은 말콤 C. 페닉의 생애 전체를 한 주제로 일괄 체계화하였다. 생애, 선교, 업적, 인간성, 타선교회와의 관계, 한국 독자적인 토착선교의 시초, 그리고 그 원형으로서 전개와 구도와 그 공적을 일괄 체계화한 것이 저자의 업적이다. 더구나 자료 원형에서의 객관성과 포괄성, 분석적, 비판적 자세는 그 서술 전개에서 독창적인 시정적 전개와 묘하게 조화되어 본서의 전체적 조화와 유기적 연계성은 높은 수준에서 독자의 가능한 편차를 해소하고 두루 공감의 레벨을 높여준다. 이 책은 전개 양식이 아주 참신하고 그 내용 범위에서는 두루 포괄적인 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뛰어난 가치요 보람이다. 이렇게 주제 전개의 양면성이 폭넓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격한 감동을 주어 페닉의 위대성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준다. 우리 역사 드라마의 간곡한 소재는 바로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페닉의 선교 전개의 굴곡은 오히려 그만의 벅찬 승리의 개가여서 그 우여곡절이 증언되노라. 이 책은 이렇게 부피가 커졌다. 그리고 그런 데까지 가서 승리한 말콤 C. 페닉에 대한 저자의 글은 눈물로 조리가 허물어져 그저 큼직큼직한 덩어리처럼 엉겨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의 장엄한 역전의 묘미는 그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가시채로 가던 험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지워지더니 오히려 그 튕기는 탄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눈부신 정상에 이르게 된 그 역전의 크기에 있다.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날 거대한 세계적 교회로 부상하게 한 이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더구나 근대 초기 한국을 찾았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헌신과 공헌은
한국 근대사에서는 잊힐 수 없다. 근대사의 곳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명력으로 팽대하게 만든 그들의 피땀 어린 발걸음과 기도,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로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여 청동과 대리석으로 높이 세우고 그들의 업적과 생애를 보감으로 엮어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열전이 반드시 상제되고 집성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그 향기가 진동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전통을 더욱 창달하고 확장하는 불같은 힘으로 계속 알려지고 다짐으로 가중되며 면면이 건네지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선교 역사의 기념비 하나가 말콤 씨 패닉이다. 이 대업을 수행한 것이 저자 오지원 박사님이다. 그는 많은 자료를 모아 그 핵심을 찾아내고 전체를 한 줄기로 관주하여 체계화하였으며 흩어진 자료 수집의 거리가 먼 것을 알지 못하였다. 글의 조리를 곧게 하는데 미문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목표를 골라 문장을 읽기에 감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골고루 정성을 다 기울였다. 기도로 시종한 것은 이 문장들이 경건문학을 방불하게 윤택하고도 영험이 넘쳐서 읽는 동안에 전달되어 오는 감동은 누구나 살갗에 느끼게 된다. 이런 글을 쓴 오지원 박사님께는 이 업적이 생애 또 하나의 준봉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나 사단에서는 서상의 묵직한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이 읽혀야 할 곳에 가서 그 물결이 젖어들면 패닉 선교사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나 사회에는 맑고 진실한 정신의 부흥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2023년 1월 민경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서문. 패닉 선교사 전기 집필이 필자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설레는 작업이었습니다. 침례교 역사신학자이니 당연히 본 교단의 설립자를 잘 알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기 집필을 마친 지금도 패닉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 정직한 것일까요? 필자는 과거 패닉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충남 부여에 있는 칠산교회에서 120년사 집필을 의뢰했을 때로 대학원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패닉을 살폈는데 연구를 통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에 몇 번이나 놀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역사 집필의 초점이 패닉이 아니었기에 더 깊은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패닉 내한 130주년을 맞아 역사 신학자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패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침례교 역사 연구를 위해 패닉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구함으로써 그를 좀 더 알게 되었고 이때의 연구 성과를 모아 출판한 것이 말콤 씨 패닉의 자서전을 통해 본 초기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 1889년에서 1906년입니다. 이것이 2번째 기회였습니다. 2022년 올해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가운데 패닉 전기 집필을 필자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3번째 패닉 연구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오직 패닉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그의 전기를 연구 집필하는 것으로 필자에게는 지난 2번의 연구를 심화하고 집대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패닉 전기를 집필하는 동안 필자는 2 역할을 오가느라 분주했습니다. 먼저는 패닉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그의 삶과 사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자의 관점에서 패닉을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칫 패닉에 몰입한 나머지 객관성을 잃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전기를 다 집필하고 나니 연극배우 혹은 연기자들이 자신의 배역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실감이 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필자의 생각과 삶이 온통 패닉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여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서 출판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는 필자가 전기를 집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으로 필자에게 전기 집필의 기회를 주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의 위원장이신 이철 감독회장님, 한교총 사무총장 심평식 목사님, 법인 사무총장 정찬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자에게 한국교회사를 가르쳐 주시고 기쁨으로 본서를 감수해 주신 민경배 박사님, 패닉집필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책임연구원 홍민기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월 오지원. 프롤로그.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도움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때때로 그것은 미미할 수도 있고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바로 그 주인공은 캐나다인 독립선교사 말콤 C. 패닉이다. 2022년 올해는 패닉 선교사가 내한한 지 꼭 133년이 된다. 오늘날과 같이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변하고 달라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굳이 아득히 먼 100여 년 전의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과거의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유익할까? 이에 대해 필자는 충분히 유익하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잘 아는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인용해보자.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온고지신이 나왔는데 이것은 철저한 역사의식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옛 것이라 무시하지 말고 잘 살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온 캐나다 청년 패닉. 그는 이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래 46년간 장기적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독립선교사였다. 그 어떤 교파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홀로 한국인 사역자와 함께했던 한국기독교 토착화의 한 거보였던 것이다. 패닉은 독립선교사였기에 강해야 했다. 그래야만 선교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때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었기에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불굴의 의지로 전진했다. 이는 외로운 길이었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고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 혼자라는 서름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패닉은 마침내 한국 침례교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이 땅의 침례교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류 교단으로 어엿하게 성장하였다. 주목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간 패닉, 가난하여 공교육도 받지 못한 평신도 독립선교사.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미약한 한국의 침례교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개신교단으로 창대하게 발전한 것을 생각하면 패닉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절대 작지 않다. 그는 거인이다. 자, 이제 그 거인의 흔적을 찾아 한 세기 전 그의 시대로 떠나보자. 2023년 1월 오지원.